네, 여전히 이정표를 찾지 못하고 좀 헤매는 듯한 모습이 지수상으로도 확인이 또 됐습니다. 워낙에 지난주에 큰 호재성 뉴스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선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의 박스권의 좀 등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선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떤 뉴스들 작용했는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형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둘러싼 재료도 호재와 악재가 좀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적 완화 효과가 아직까지 고용 시장에는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주택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3.5% 선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결국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실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9월 PMI는 45.9를 기록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살펴볼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고용 지표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네, 주간 지표의 변동성이 좀 큰 지표긴 합니다만 최근 고용시장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전주 대비 3천 건 감소한 38만 2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상치인 37만 5천 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4주 평균치는 전주 37만 5,750건에서 한 2천여 건 정도 증가했고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UBS증권은 연말 대선이라든가 재정 절벽을 둘러싸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에나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부양책이 나오긴 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 모드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됐죠? 네, 오늘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습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이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는데 8월 달에 0.1%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에는 부합하는 수치긴 합니다만 신규 주문 지수가 7월 달에 0.15% 빠졌었는데요. 8월 달에도 0.17%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위 10개 지수 중 6개 지수가 하락했고요.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어제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우리 증시에도 좀 충격이 있었는데요. 유럽도 안 좋았고 그나마 미국은 예상보다는 약간은 좀 위에서 흐름이 나왔죠. 네,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전반적으로 기대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9월 제조업 지수를 공개했는데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에 마이너스 7.21보다 상당히 좋아진 수치가 되겠고요. 월가가 예상한 마이너스 4.5보다도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제조업 침체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위 지수를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5.5에서 1.0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출하 지수라든가 재고 지수는 급락세를 보였고 고용 지수는 마이너스 8.6에서 마이너스 7.3으로 올랐습니다. 네, 뭐 고용이나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좀 둔화 상태라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최저치까지 또 내려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네, 이번 주에 주요 부동산 지표를 전해드릴 때 예상보다 좋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배경이기도 하죠. 모기지 금리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레드맥은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평균 3.49%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에 3.55%에서 하락한 것이고요. 지난 7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5년물 금리 또한 2.85%에서 2.77%까지 내리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를 통한 모기지 담보증권의 매입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존주택 매매는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주택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냐, 이제 그 시기만 저울질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곧 조만간 좀 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오늘 국채 발행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구제 금융은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오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48억 유로치를 5.66%의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3년물 국채 평균 발행 금리는 3.84%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채를 발행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에 스페인이 전면적인 국채 매입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융커그룹 부장이 상당히 좀 혹독한 긴축안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미 이렇게 시장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쪽에서도 참 그 시기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페인 기업 쪽에서 이제 빨리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스페인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아직까지 ECB의 국채 매입을 받기 위해서 유럽 구제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기업들은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인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스페인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 유럽 중앙은행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유로존의 실물 경기는 침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PMI 지수가 3년 후 최저치까지 또 추락을 했죠. 네, 마켓이 9월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공개했습니다. 마켓에 따르면 45.9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46.3보다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치가 46.6이었는데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서비스 부분이 46을 기록하면서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역시 46을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PMI가 44.7에서 47.3으로 오른 것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쪽에서는 좀 흐름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또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종목별로 해서의 큰 움직임, 해서의 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지요? 그리고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